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골다공증이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골다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가 작년 한 해 114만 명으로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생을 보내야 되는 원인 중에 1위가 중풍이고요. 그 다음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골다공증은 우리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정말 심각한 질환입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뼈도둑,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주성분인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서 뼈가 푸석푸석해진 모습이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나 바람이 든 무같이 되는 그런 병이죠. 이렇게 되면은 뼈가 부러질 확률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가지고 7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 작은 충격이나 넘어짐에도 손목이나 허리, 대퇴골,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이 쉽게 부러지고 또 부러진 뼈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해지면은 심장과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속에 장기를 다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7% 정도인 300만 명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인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5% 정도, 그러니까 600에서 700만 명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의 원인은 나이, 성별, 폐경,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일어납니다. 연세 드신 그런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춘기까지는 뼈의 형성이 활발하고 30대 중반까지는 생성작용이 파괴작용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지만, 30대 후반에는 파괴 과정이 생성 과정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뼈의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들보다도 골다공증이 10배 정도 많은데요. 남성은 선천적으로 골격이 튼튼히 형성되어 있고 활동량도 여성보다도 많은 편이어 가지고 이 뼈의 강도가 여성에 비해 가지고 10% 정도 강합니다. 여성은 30대부터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폐경기 전까지는 매년 1%가량,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매년 5%가량의 뼈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는 30에서 35세 전후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게 되는데, 폐경기 이후로는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폐경기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생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키가 작고 마른 사람, 다이어트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경우에는 성장기에 뼈가 적은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뼈가 빨리 약해질 수밖에 없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은 적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받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소화기 장애나 설사 등의 위장질환, 또 신장질환, 간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신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훨씬 더 잘 생깁니다. 운동을 하지 않거나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 활동량이 적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흔히 발생이 되고요. 비타민 D 결핍이나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커피 이런 것도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칼슘, 그러니까 우유, 멸치, 뱅어포,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표고버섯이나 무말랭이, 햇볕 이런 것들을 많이 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콜라, 알코올 섭취, 흡연 이런 것들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 장애로 인한 칼슘의 부족, 그리고 우울증, 극심한 다이어트도 역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로는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항경련제, 갑상선 호르몬제, 항암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등뼈가 체중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뼈가 마치 메주처럼 찌그러지는 압박골절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등이나 허리에 둔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증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척추의 변형이 일어나서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개 꼬부랑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가벼운 일상생활 중에서도 골절이 잘 나고요.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척추나 대퇴골 두에서 많이 생기고, 손목이나 발목,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대퇴골 골절이 생기게 되면 6개월 이내 사망할 확률이 20% 정도나 되는데, 그 이유는 골절 자체보다는 치료를 위해 가지고 장기간 누워 있으면 혈전으로 인해 가지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폐렴과 욕창 등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게 되면 낙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65세 이상이었고요. 특히 75세 이상은 최근 1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게를 실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에어로빅이나 또 산책, 조깅, 줄넘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이 좋죠. 정상적인 사람도 일주일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골밀도가 5에서 8%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칼슘 섭취가 중요하죠. 칼슘의 99%는 뼈에 함유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일일 칼슘 섭취 요구량이 1000에서 1500mg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600mg 정도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 칼슘이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고 뼈에 칼슘이 소실이 되어 가지고 골절 위험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유 200cc에는 대개 300mg 정도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2잔 정도를 마셔가지고 칼슘을 섭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구르트나 치즈, 멸치, 미역, 김, 두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소금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나 흡연,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흰 설탕 등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와 커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역시 피하거나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 골다공증에는 비타민 D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칼슘 배출을 감소시켜서 체내 칼슘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음식물로 섭취되는 비타민 D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잘 쐬 가지고 비타민 D가 충분히 이렇게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요, 비타민 D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이고 비타민 D 결핍 환자 또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추세입니다.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이라고 불리는 기름기 많은 고등어, 연어, 청어, 정어리, 참치, 삼치, 대구, 간류,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견과류, 우유, 유제품, 육류의 간, 오렌지 주스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여성들만의 질병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남성들도 골다공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골다공증은 여성들만의 병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에 대한 노출로 남성들 사이에서도 골다공증이 증가하는 추세죠. 과도한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등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뼈가 약해진 남성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성들도 골다공증의 위험을 각성을 하고요,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약에서는 골다공증을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요? 한약에서는 골다공증은 신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신장은 해부학적으로 콩팥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인체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장부로 골수의 생성과 뼈의 성장 발육 그리고 2차 성징을 주관하기 때문에 성호르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녹각은 신장을 보호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 녹각이 주약제인 발룡환이라는 처방을 쓰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발룡환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정력 감퇴, 이명과 청력 상실, 시력 감퇴, 어지러움증, 기억력 감퇴, 그리고 허리와 다리의 무기력함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녹각교 300g, 숙지황 300, 녹각상 300, 토사자 300g, 백자인 300g, 백봉령 파고지 150g씩 이것들을 잘 가루내 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환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15g에서 20g씩 따뜻한 물에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룡환을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은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발룡환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